한 시민이 교통사고 시비로 상대 운전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60대 운전자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 일로 용감한 시민상 포상금을 받았지만 그마저도 타월 500장을 구입해 어려운 이웃에게 기탁했습니다. 따뜻한 나눔을 실천한 정요셉 씨를 사건 반장에서 만나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겠습니다. 폭행 피해자를 도와준 30대 시민의 얘기인데요. 누굽니까? 예, 오늘 충남 금산군에 계신 분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31살에 축구를 가르치고 있는 정요셉 축구 지도자시고요. 어떤 일을 하셨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난 8월 달에 오전에 교통사고가 난 것을 목격을 합니다. 승용차와 승합차가 교통사고가 난 모양이고 문제는 교통사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주인, 승용차 주인, 승합차 주인 둘이 이렇게 폭행 사건이 벌어졌는데 누가 봐도 어린 젊은 남성 운전자가 60대 남성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잘잘못을 떠나서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걸 목격하고 정요셉 씨가 달려가서 피해자를 보호를 한 사건입니다. 네, 지금 상황 보면은 젊은 남성이 이제 60대 남성을 폭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도로 한복판에서 이제 폭행한 사건입니다. 정요셉 씨에게 당시의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직장으로 복귀하는 길이었는데 차 2대가 서 있더라고요. 접촉사고가 났나 하고 이제 가까이 가서 보니까 40대 남성이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장면이어가지고, 거기가 왕복 8차선이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고 오가는 차도 많은데 아무도 뭐 말리는 사람도 없고 신고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저마저도 안 말리면은 할아버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에 아마 말리게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막 폭행을 하고 막 밀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좀 젊고 또 운동도 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완력으로 제압할 수가 있어서 할아버지를 보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 시비가 붙어서 저렇게 이제 폭행까지 이어졌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저걸 보고 내가 저걸 좀 말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그냥 보통 이제 지나치기 마련인데 그래도 저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다가갔단 말이에요. 네, 정요셉 씨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8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지금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신고를 안 하고 아무도 말리려고 하지 않더라. 원래 이제 정요셉 씨 말은 이렇습니다. 원래 옛말에 싸움 하는데 근처에도 가지 말고, 예? 뭐 구경도 하지 말고 신고도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지금 저 정도 상황이 되면 뭔가 이제 가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일단 정요셉 씨 동생이 경찰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정요셉 씨도 어쨌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장면을 보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 내가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겠구나라는 생각에 저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셨던 겁니다. 쌈 말리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도 네. 이제 정요셉 씨가 적극적으로 저렇게 개입을 해서 이제 폭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예, 현장 가서 아마 신고도 먼저 한 것 같아요. 예. 신고를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 40대가 60대는 할아버지 아닙니다. 예. 60대 분, 나이 많은 사람을 자꾸 구타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끼어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몸으로 이제 더 이상 때리지 못하게 이제 이렇게 막았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아니 이거 보험회사에 신고하든지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왜 사람을 때리느냐. 이건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그랬는데 이미 가해자는 눈이 돌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리는 자신한테도 주먹질을 하는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본인이 그 운동도 하고 그런 사람이라 완력이 세다 보니까 그게 효율적으로 잘 안 됐겠죠, 때리는 게.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고 오히려 이제 그 40대가 그 60대한테 나 당신 말이야 이쪽으로 와, 매장 앞쪽으로 와. 그리고 이제 가서 서 있더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저 60대 그 남성분이 거기 가겠습니까? 예. 안 가죠. 아마 그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 나이 어린 40대가 60대를 구타했다고 합니다. 예. 본인이 맞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피해자 곁을 경찰이 올 때까지 그 현장을 지키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피해자분한테 그 할아버지한테 현장에서 떠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진짜 떠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두렵기도 하고 상황에 막 얽매이는 게 싫으셔가지고요. 근데 경찰에 신고했고요. 폭행 장면 다 찍어놨으니까 저랑 좀 같이 기다리세요라고 했답니다. 근데 할아버지 딱 얼굴을 봤는데요. 정말 만신창이가 돼 있으면서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인계를 했고요. 또 가해자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한테요. 이거 제 전화번호인데요 라고 하면서 전화번호까지 건넸다고 합니다. 일처리를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이제 폭행 사건에서 이제 피해자를 보호한 공로로 예.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했고요. 정요셉 씨한테 상금 30만 원 또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예. 본인 얘기예요, 이거는. 경찰한테 연락을 왔는데 할아버지는 또 처벌을 하려고 뭐 의사를 밝혔고 가해자는 또 폭행 인정했다 하는데 이게 가문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야, 본인은 달리기 잘하는 상 외에는 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와, 이런 상을 받게 됐다고 너무 좋아하고 또 주위에서도 크게 또 칭찬을 했다라고 정말 용감한 자랑을 하고 시민상 있습니다. 받을 만한데요. 그럼요. 자, 이 정요셉 씨는 이제 폭행 사건에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했는데 포상금 받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가족과 함께 이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그 얘기도 듣고 오겠습니다. 솔직히 좀 무섭기도 했죠. 저한테 해코지 하진 않을까.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이렇다 저렇다 생각할 그것도 없이 그냥 몸이 먼저 반응해서 나간 것 같아요. 아내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걱정했죠. 아들도 있는데 그런 불의를 보면은 당연히 참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가족들 생각해서 조금만 자제해라 뭐 이런 걱정 어린 얘기셨겠죠. 저희 장인어른이 수건 공장을 운영하시는데 좀 소외계층에 있는 아이들이 사용하면 좋겠다 하는 뜻을 장인어른에게 내비쳤더니 좋은 일 하는 김에 나도 좋은 일 같이 하자 해서 기부하게 됐어요. 포상금 받은 걸 가지고 이제 기부하겠다라는 행위는 장인어른이 마침 또 수건 공장 아니고 같이 기부해야 돼. 이거 뭐 참 타월을 금산구청에 이제 네. 기부하게 된 겁니다. 구청에 기부를 네. 했는데 요 얘기 드리면 하실 거예요. 포상금 아까 30만 원 받았다 그랬잖아요. 포상금 30만 원으로 수건 몇 장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몇 장 살까요? 상관없이 사셨습니다. 시가를 굳이 따지자면 600만 원 상당의 타올 500여 장을 그러니까 정말 최고급 브랜드의 최고급 라인에 있는 수건 타올로 해서 구청에 기탁을 했는데 이게 여기저기 좋은 일에 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인어른이 아까 타올 공장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장인어른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왜 그 포상금 받은 걸로 이런 일을 할 생각을 했나라는 질문에는 사실 폭행 사건을 막은 것 자체가 포상금을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상을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걸 받았을 때 이걸 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다. 근데 거기에 장인어른이 오히려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포상금 금액과 상관없이 포상금 받은 것에 또 더 많이 얹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장인어른도 대단하시네요. 그렇죠. 포상금 30만 원에 600만 원 상당의 수건 타월을 금산구청에 기증했다고 하니까요. 정요셉 씨에게 선행과 나눔은 어떤 의미인지도 들어봤습니다. 선행도 그렇고 나눔도 그렇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 저한테 더 좋은 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저희 집 강아지가 없어졌어요. 정말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우연히 유기견 센터를 알게 돼서 그 유기견 센터에도 타올을 한 4,500장 정도 기부를 했는데 그렇게 기부를 하고 나니까 없어진 줄 알았던 개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저희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정말 좋은 일을 하면은 나에게 그만큼 돌아오는구나 그런 걸 느끼게 돼서 더 나눔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마지막 말이 인상적입니다. 나눔은 더 좋은 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선행과 나눔의 선순환이라는 예.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다고 거의 포기하고 있었던 그 개 이름이 댕댕입니다. 댕댕이. 댕댕이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지금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해서 그래도 나한테도 이렇게 좋은 일이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이들 지도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일로 책임감도 훨씬 커졌다고 하시고 예. 이제 앞으로 내가 더 모범을 보이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또 내가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약자가 문제가 생기면 도와줘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 네. 않을까라는 그런 소감까지 남기셨습니다. 살다 보면 이제 나눔의 뭐 선순환 얘기했지만 평범한 진리들이 있잖아요. 진리라는 게 뭘까요? 그냥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건데 좋은 일을 하면 더 좋은 일로 돌아온다. 나눔이 더 좋은 일로 돌아온다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끝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